네, 이번에는 검색 데이터로 풀어내는 마케터의 5가지 빅 퀘스천이라는 주제로 어센트 코리아의 박세용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어센트 코리아의 박세용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간단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 잠깐 적어놨고요. 광고 대행사에서 경력을 시작을 해서 포탈에서 서비스 기획을 하고 게임 회사에서 광고 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한국에서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제부터 오늘 소개할 검색 데이터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계속 한 주제를 가지고 한 10여 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소비자 욕망이 담긴 검색 데이터, 그리고 검색 데이터로 풀어내는 마케터의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마케터로서 또 상품 기획자, 상품 개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요. 제 한 20여 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는 질문은 저 8가지 정도의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저는 중요한 질문이 우리 고객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제품이나 판매하고 계시는 어떤 프로덕트를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내가 만들고 팔려고 하는 이 제품의 고객이 누구지? 이걸 사실 정확하게 답하시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걸 금방 아실 거예요. 20대, 예를 들면 중산층 여성, 이런 식으로 만약 답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잘못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우리가 고객들을 충분히 잘게 나눠서 분석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고객이 누구고 세그먼트는 어떠하고 우리 고객의 페르소나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답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고객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만나면 되지? 이 질문이 우리 고객은 어디에 있는가인데요. 심리적으로 고객이 지금 이제 고객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한참 정보를 조사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지, 구매 직전에 있는 상태에 있는지도 사실은 우리 고객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 안에 들어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이 질문들에 사실은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케터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FGI나 FGD, 누가 요즘 FGI, FGD라 하느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웹로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CRM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도 하죠. 최근 들어서는 CDP를 도입하셔서 더 본격적으로 고객의 소비자를 360도 뷰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표본 데이터에 가깝다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CRM이라는 게 뭐죠? 우리 고객이잖아요. 즉 잡은 물고기, 표현이 좀 저속합니다. 잡은 물고기 데이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낚시해 보시면 알지만 잡은 물고기가 큰가요? 놓친 물고기가 큰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사실 저 앞에서 퐁 뛰고 있는 저 고기를 잡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들고 있는 CRM 데이터로 우리는 사실 만족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데이터가 표본 데이터, 즉 우리 고객의 데이터가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아직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랑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데이터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큰 데이터를 찾다가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사실은 소셜 빅데이터이죠. 사실 소셜 데이터가 이제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된 뒤부터 사실 많은 마케터들이 이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죠. 이건 지금 이제 결혼식장을 갔다 와서 결혼식장에서 이제 찍어 올린 이제 인스타그램이에요. 보면 해시태그가 찐친 결혼 축하해 이런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지인이 결혼한 걸 축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스타에는 이렇게 올렸는데 이분이 가시기 전에 검색에 들어가서 이런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애매한 친구 축의금. 그죠? 예. 사실은 왼쪽에 있는 것도 나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나죠. 사실 소비자의 속마음 안에는 사실 이 양쪽의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소셜에서는 보여지는 나로서 행동하고, 어떻게 보면 서치 안에서는 내 진짜 욕구와 본능에 충실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자, 마케터한테는 어느 쪽이 중요한 데이터일까요? 사실은 그 어느 것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 이런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소셜 데이터를 통해서는 우리가 고객의, 소비자의 감정, 정서, 체험, 느낌, 소감, 의견 같은 걸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은 더 큰 덩어리로 검색 데이터라는 게 존재하고, 그 검색 데이터 안에는 우리의 욕구, 바람, 고민, 과제, 우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배타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양쪽을 둘 다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 왔죠? 사실 소셜 데이터는 열심히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검색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빅데이터이고, 그리고 바이어스가 별로 없는 그런 굉장히 좋은 데이터이지만 우리가 거의 봐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들으시고 그러네, 검색 데이터가 저렇게 중요한 거 맞는 것 같아. 자, 이런 총론은 동의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좀 더 생각해보면, 그럼 그걸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게 뭐야? 이걸 좀 더 들여다볼게요. 예, 지금 보시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한국인이 대략 검색하는 키워드의 개수가 대략 2억 개 미만입니다. 그 2억 개 미만의 검색어를 한 달에 대략 190억 번 정도 검색을 해요. 굉장히 많죠. 네이버와 구글에서 검색하고 있는 양을 묶으면 그 정도가 됩니다. 대략 190억 번 정도 검색하는 그 전체 검색 중에서 두 단어 이상의 검색이 80%입니다. 검색 볼륨 기준으로 봤을 때 원워드가 한 20%라면 나머지가 80%가 두 단어인데, 두 단어로 이루어진 검색어를 분석해 보면 앞쪽에 내가 진짜 사고 싶었던 욕구의 대상이 담기고요, 뒷부분에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 라고 하는 시그널이 담깁니다. 보시면 맥주 효모 효과라는 검색어예요. 맥주 효모가 뭐죠? 내가 사고 싶은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효과는 뭐죠? 효과가 궁금해서 지금 검색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을 대상 키워드, 뒤쪽을 의도 키워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밑에 것도 볼까요? 고급 SUV 제로백. 제로백이 뭐죠? 뜻이? 출발해서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가속성, 퍼포먼스를 확인할 때 주로 보는 지표죠. 근데 고급 SUV 제로백이면 여기서 대상 키워드는 그럼 뭘까요? 욕구의 대상은 고급 SUV죠. 그리고 지금 내가 궁금해하는 게 뭐를지를 보여주는 쪽은 뭐죠? 제로백인 거죠. 즉 키워드 안에는 이렇게 소비자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무엇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구매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막 모아서, 우리 고객이 쓰는 키워드를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소비자들이 무엇을 찾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점, 즉 노드라고 생각하면 이 점들을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 화면은 사실은 리스닝 마인드라고 하는 툴에서 맥주 효모를 검색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 경로를 보여주는 화면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위쪽으로 올라간 라인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간 라인을 보시면 둘이 목적이 어때요? 같아 보이세요? 달라 보이세요? 분명히 시작점은 동일해요. 맥주 효모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맥주 효모에 관심이 있다는 건 맞아요. 살려고 한다는 건 맞겠는데, 위쪽으로 간 사람들은 뭐냐면 맥주 효모를 영양제로서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전이에요. 그죠? 근데 밑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뭐죠? 뭘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저 안 도와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건가요?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은 탈모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맥주 효모 탈모 효과라든지
또는 탈모 DC. DC가 붙으면 뭐죠? DC 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체크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오틴이 들어가 있는 성분 때문에 사실 맥주 효모를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런 과정을 보면 이 과정을 간 사람들은 뭘 고민하는 사람이다? 맥주 효모를 통해서 자신의 탈모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검색 경로를 보면 뭘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 여러 그 사람들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이 뭡니까? 보면 다 다르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달라 보이는 아이콘들이 있는 거예요. 즉 예전에는 특정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룹, 페르소나는 비슷한 데모그래픽한 정보를 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움직일 땐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자, 검색 경로를 보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이제 동의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로들을 다 이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맥주 효모나 이런 분야, 특정 분야와 관련된 이런 자잘한 어떤 고객들의 단일 검색 여정을 계속 이어붙이면 시장 전체가 보이는 이런 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맵은 국내의 수입차 시장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검색 여정을 전체를 그려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초기 탐색은 넘브랜드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무슨 차를 사면 되지? 무슨 브랜드를 고르면 될까를 몰라서 검색하는, 넘브랜드로 검색하는 영역이라면, 정보 탐색은 제품 혹은 브랜드를 직접 정보를 찾아보는 단계이고, 경험 탐색은 소비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뭐랑 비교하는지 리뷰나 후기를 보는 단계이고, 구매 확정 단계라고 하면 이건 언제 사지, 얼마에 사지, 어떤 조건으로 사면 되지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단계인 거죠. 이런 여정들을 검색어를 가지고 만약 우리가 하나하나 매핑해서 이런 CDJ를 완성하면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우리가 속해서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시장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CDJ 맵의 주인공은 소비자이지만 이 안에 조연으로 출연하는 게 우리 브랜드와 경쟁 브랜드죠. 즉 소비자의 움직임과 자사 브랜드와 경쟁 브랜드가 어떻게 서로 상호적으로 다이나믹을 다양하게 만들어가는지 전체를 분석할 때 이런 맵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석들을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 세션에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한 건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소비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가능성을 좀 보여드렸어요. 이제 동의가 어느 정도 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무엇들을 답을 하고 있는지, 마케터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들의 예시를 5가지 정도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다양한 경우에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만 좀 소개를 해볼게요. 네, 이런 5가지에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조사입니다. 자, 방금 전에도 일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카레를 검색하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카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모든 키워드를 다 모으고 그거의 월간 검색량을 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58만 번 검색한대요. 적지 않죠. 카레에 관련해서 158만 번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한번 가서 봤어요. 일본을 봐서 일본에서 카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검색어를 봤더니 월 3천만 번 검색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시장이 더 커요? 일본이 크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5배 정도 인구가 많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검색량이 20배가 크다는 이야기는 압도적으로 카레 시장이 크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제가 여기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검색량이라는 것이 매출로 확정된 시장의 크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국가 내에 있는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마인드 쉐어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 대략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 데이터라는 건 동의가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인텐트 파인더라고 하는 저희 리스닝 마인드 내부의 툴에다가 이번에는 간편식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 때려 넣었어요.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한 게 아니라 간편식, HMR, 그 다음에 냉동, 요런 비비고 요런 대표적인 브랜드까지 포함해서 다 넣고 검색을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월간 918만 번 검색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검색어가 뭐냐면 마켓 컬리입니다. 마켓 컬리를 통해서 간편식 구매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할인이나 햇반 관련된 검색어들이 개별 키워드로는 제일 많이 검색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개별 키워드의 검색량이 크다 적다만 중요한 건 아니죠. 시장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브랜드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야. 즉 간편식과 관련된 모든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했을 때 토픽으로 자동으로 분류된 걸 보니까 마켓컬리가 넘버원 유통 채널이죠. 오뚜기, 비비고, 하림, 청정원 순으로 간편식 시장에 탑 오브 마인드 브랜드들이 줄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적어도 이것이 비보조 인지도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검색하기는 기본적으로 비보조 인지죠. 그죠? 뭔가를 보고서 기억하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보조 인지도 조사를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넘브랜드 키워드에서 뭐를 검색하나 봤더니 간편식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냉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는 거예요. 냉동 냉동 만두 이런 것들을 검색하느라고 냉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인다는 거고, 또 하나는 추천. 뭐냐면 사람들이 간편식 카테고리, 즉 밀키트 추천, 삼겹살 추천, 닭가슴살 추천 이런 식으로 추천을 붙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어, 그러니까 냉동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는가 때문에 아마 검색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간편식 카테고리로는 밀키트, 삼겹살, 닭가슴살, 냉동 피자, 그 다음에 왕교자 이런 순서대로 사람들이 검색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한 겁니까? 검색 키워드의 볼륨을 가지고 그 시장 전체의 대략적인 얼개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런 정도까지 파악하는데 걸린 시간은 사실은 15분, 20분이면 다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또 볼까요? 이번에 이제 연령대별로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마다 어떤 것들을 주로 검색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엽떡 밀키트가 넘버원 키워드예요. 되게 특이하죠? 예. 근데 50대를 갔더니 하림이나 비비고, 사골곰탕, 아주 전형적으로 연령대들의 특성들이 잘 나타나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즉 연령대별로, 성별별로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무엇들을 좋아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검색 키워드를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페르소나입니다. 자, 바디워시를 검색한 사람들이 이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바디워시를 검색하기 전에 뭐를 검색했다가 바디워시를 검색한 뒤에는 뭐를 검색하는지를 쭉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갈래들이 나오는데 저 경로 중에서 색깔이 같은 애들이 이제 같이 이어져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 바디워시 향 추천, 잔향이 오래가는 바디워시, 이건 뭘 찾는 걸까요? 향을 중심으로 해서 바디워시를 고르고 싶어 하는 사람의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라색을 보면 바디워시 추천, 등드름 바디워시 추천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이 그룹은 뭘까요? 이거는 등드름이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다 올리진 않잖아요. 그죠? 검색을 하면서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는 리스닝 마인드 안에 자동으로 의도가 같은 사람들이 지나간 경로를 하나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등드름 전용 바디워시를 찾는 사람들 그룹이 크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한테 야, 어떤 사람이야 하고 페르소나를 정의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읽고 나서 그 데이터로 이런 페르소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자동으로 AI가 저걸 언어화하는 거죠. 보니까 등드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뭔지를 쭉 쓰고 밑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같은 것들을 검색 키워드 경로 데이터와 검색 결과 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AI가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무엇을 고민한다는 걸 알면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그들에게 제공할 메시지를 사실은 정할 수 있죠. 그래서 AI한테 야, 그냥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카피까지 만들어봐 했더니 카피도 써주는 거예요. 보시면 광고 카피가 저렇게 쭉 뽑아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카피를 본 사람들이 랜딩하는 페이지에는 어떤 정보를 줘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자동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경로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메시지, 카피, 랜딩 페이지의 기획까지도 한 번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페르소나를 뽑아서 전략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품 개발입니다. 자, 상품 개발을 할 때도 이런 페르소나라고 하는 과정들을 지나가겠죠. 그런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 스킨케어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다 검색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는데 한 2,100만 번의 검색이 있는 거예요. 스킨케어 시장이 굉장히 큰 거죠. 방금 전에 간편식이 918만 번이었는데 이건 2,000만 번이니까 스킨케어 시장이 훨씬 더 일단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지금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니까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상품 카테고리가 뭐냐면 선크림입니다. 그죠? 뭐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근데 선크림을 또 클릭을 했더니 선크림 밑에 뭘 찾아보나 이렇게 봤더니 톤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선크림을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찾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자, 톤업 선크림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과하면서 검색을 하지를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서 아까처럼 클러스터링을 해봤어요. 목적이 같은 애들끼리 묶어줘 그랬더니 남자 톤업 선크림 추천이라는 클러스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튀어나온 거예요. 오케이, 남자 톤업 선크림을 검색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군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한 거냐면, 자, 남자 톤업 선크림을 한국 사람이 검색을 할 때 그 앞에 검색한 적 있는 두 개의 키워드, 그 다음에 이 키워드 다음에 이어서 검색을 한 적 있는 두 개의 키워드를 다 모아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톤업 선크림을 검색했는데 그 직전에 짜장면 검색하는 사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이런 거 검색 안 하겠죠. 남자 톤업 선크림을 검색했다면 굉장히 연관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검색어들이 거기 붙어 있었을 거예요. 즉 연관된 애들을 다 모았더니 1663개의 키워드가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네이버와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하고 있는 연관된 키워드가 1600여 개가 있다는 거고, 그것들을 자동으로 동일한 의도끼리 묶었더니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나오는데, 목적에 대해서 쓰는 그룹들 또는 브랜드에 대한 걸 찾아보는 그룹들, 그 다음에 유통 채널을 찾아보는 그룹, 제형에 대한 걸 찾아보는 그룹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여기 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남자 톤업 선크림을 찾아볼 때 중요하게 보는지가 대략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소비자들이 선크림을 고를 때 바잉 팩터로 최근에 중요하게 보는 게 단지 선크림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기능이나 피부톤을 조절하거나 피부 케어를 하는 기능 같은 것들을 중시해서 찾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검색을 하는 동안에는 진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는 것만을 가지고도 실제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걸 알기 위해서 서베이를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평생 이걸 생각 안 해보던 사람에게 갑자기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 즉석에서 맞는 답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때 떠오르는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찾았을 때는 되게 밋밋하고 뻔히 아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검색 데이터에서 이걸 보면 진짜 그들이 고민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잉 팩터를 가진 선크림을 만들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종근당 건강, 뭐 메일유업 이런 곳들이 상품 기획을 하실 때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또 하나는 미디어 믹스입니다. 사실은 마케팅을 할 때 고객이 어디에 있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럴 때 이런 방식으로 찾아보는 거죠. 방금 우리가 봤던 남자 선크림으로 검색을 해본 겁니다. 아까는 남자 톤업 선크림이었지만 이번엔 남자 선크림이에요. 그랬더니 남자 선크림을 검색한 사람들이 그 앞에 검색했던 적이 있는 두 개, 뒤에 검색했던 적이 있는 두 개를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2528개의 키워드가 있는 걸 알았어요. 자, 이 2528개는 남자 선크림을 검색한 사람들이 되게 근방에서 검색한 키워드들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키워드. 동의하시죠? 근데 이 키워드들의 검색 결과에 계속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URL이 뭐지? 를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그 URL들은 뭐겠어요? 굉장히 노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URL이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2,500여 개의 키워드를 모았으니까 그 키워드 자체로도 이미 검색 광고를 집행한다면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되겠죠. 그죠? 그냥 막연하게 어떤 단어가 들어간 걸 하는 게 아니라 앞뒤로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검색했던 키워드를 모아서 볼 수 있으니까 그 자체로도 되게 중요하죠. 키워드가 검색 광고에서는 매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야 돼, 어떤 키워드에 광고를 걸어야 돼 라고 하는 걸 결정할 때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주로 남자가 검색한 키워드들은 뭐야? 그 다음에 이런 주제로 검색하고 있었던 건 뭐야? 어떤 연령대가 주로 검색한 키워드들은 뭐야를 바로바로 모아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500개의 키워드의 검색 결과 1페이지에 주로 나왔던 URL들 리스트를 다 뽑아내면 그걸 분석을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검색 결과의 대부분의 컨텐츠가 뭐냐면 유튜브 채널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어떤 유튜버의 유튜브 채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들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십을 요 채널, 요 유튜버랑 맺어야 되겠는걸? 이런 것들을 거기가 떠요라고 하는 걸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제품과 연관지어서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를 골라내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어떤 블로그가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블로그에 다양하게 배너 광고를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어떤 코앞에서 컨텐츠를 만들어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들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요 남자 선크림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굉장히 네이버나 다음에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페이지들이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마케팅을 하되 어느 카페랑 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도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 검증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힘 빠질 때가 뭡니까? 광고 캠페인 크게 집행하고 그 다음에 진실의 순간이 오잖아요. 대표님한테 가서 돈 이만큼 썼던 거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즘에 팝업샵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팝업샵 성과를 어떻게 내죠? 바로 거기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 그 대안을 제안합니다. 저는 검색량이 굉장히 중요한 KPI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건 카누가 얼마 전에 성수동에서 진행한 팝업샵이죠. 이렇게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처럼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가구 같은 게 있고 이런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검색량이 그 시점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크게 피크가 빡 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사람들이 검색을 언제 합니까? 사람들이 검색을 안다고 검색하나요? 아니죠. 검색은 사고 싶을 때 검색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살 걸 검색하진 않아요. 검색은 지금 갖고 싶다고 생각될 때 검색을 하거든요. 물론 정보를 찾아볼 때도 검색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뭔가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때거든요. 즉 검색량은 이게 디지털 활동이든 TV 광고의 캠페인의 효과이든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캠페인 진행 전에, 시작하기 전에 지난 4달 동안 월 평균 5,000번의 검색이 일어나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캠페인을 진행했더니 이게 월 2만 번씩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2만하고 5,000을 빼면 그 15,000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캠페인 때문에 늘어난 브랜드 검색이겠죠. 만약 우리가 캠페인을 다른 회사의 캠페인과 우리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일어난 브랜드 검색의 볼륨을 가지고 그 브랜드 대비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다른 지점에서 했었던 캠페인과 이번 분기에 했던 캠페인의 성과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캠페인의 성과를 분석하는 어프로치를 최근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저는 이미 국내에서도 이렇게 브랜드 검색 양을 가지고 마케팅의 성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브랜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캠페인별로 성과가 어느 게 더 좋은 캠페인이었는지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그 디지털이 아닌 것도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이에요. 왜냐하면 검색 볼륨이라는 건 제가 측정해도 똑같고 다른 사람이 측정해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관적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브랜드로 검색한 사람이 non 브랜드로 검색한 사람보다 전환율이 12배 높다는 이미 실험적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브랜드 검색량이 얼마나 늘었느냐는 명백한 캠페인의 성과로 볼 수 있는 KPI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빠르죠. 검색량 조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저희 같은 툴이나 네이버의 그 데이터 랩 같은 걸 사용을 하면 금방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단순하죠. 복잡한 이야기 아니죠. 뭐 세대별 시청률, 그 GRP 같은 거 광고 대행사가 보고해도 솔직히 그 숫자를 들을 때는 대략 오케이 할 수 있는데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훨씬 더 직관적일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광고를 집행하거나 캠페인을 했을 때 가장 바라는 게 뭐죠? 퍼셉션의 변화죠. 근데 퍼셉션의 변화를 증명할 길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만약 검색 경로를 90일 전과 지금과 비교를 할 수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카누 팝업 스토어가 막 시작됐을 때의 상황과 그 이후 3개월 후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즉, 소비자들이 어떤 캠페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그들의 검색어의 구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TV 광고를 통해서 또는 오프라인 몰 같은 거를 운영을 하면서 바꾸고 싶었던 퍼셉션이 실제로 변했는지 같은 것들을 보고 경쟁사하고 비교를 해보고 하는 것들도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일들이, 어떤 마케팅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볼 때 얘를 어디다 두죠? 늘 제 손에 들고 있잖아요. 잠잘 때도 옆에다 두고 자고,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목사님 설교할 때도 모르는 단어 나오면 검색해 보잖아요. 즉, 예전에는 미디어를 순차적으로 소비했다면 모바일 안에 들어가 있는 검색은 모든 미디어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에서, 그 다음에 올리브 영의 매대 앞에서 TV를 보면서 우리는 검색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는 모든 마케팅 캠페인과 메시지와 행위를 검색으로 취환하는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소비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엇을 찾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소비자 인텐트를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대표님께서 풍성한 예산만 주신다면 무슨 고객의 인텐트고 나발이고 다 상관없이 그냥 광고 열심히 태워서 목표한 매출 맞출 수 있죠. 우리 다 그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진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만약 우리가 고객의 인텐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바람이나 바다 물결의 방향과 비슷한 거겠죠. 그걸 받아낼 수 있는 큰 도시 있어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심지어 어떨 때 야, 올해는 광고 예산 동결이야, 30% 삭감이야 하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우리의 목표 지점에 다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렸던 건 가장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몰랐던 검색 데이터를 이렇게 리스닝 마인드와 같은 이런 툴을 통해서 접근해 봄으로써 소비자를 깊게 이해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객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결국은 고객이 우리의 팬이 돼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내용을 이미 아셔서 열심히 이미 활용하고 계시는 기업들의 리스트이고요. 지난 딱 1년 동안 이 정도의 기업들이 사용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쫓아갈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이 다운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담겨있는 리포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걸 찍으시면 제일 첫 번째 등록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등록을 마치시고 등록된 걸 보여주시면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리스닝 마인드를 오늘 저녁까지 무료로 풀 버전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풀고 싶어하는 문제를 리스닝 마인드를 통해서 풀어보시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